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행사는 없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오프닝하는 이야기를 또 시키는 순서가 있네요. 시간 전부터 오셔서들 지금 이렇게 사인을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문학도가 제 인생 지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실패하고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제 손으로 쓴 책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선거에 낙선하거나 또 좀 여유가 생기면은 늘 그 중간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걸 책으로 냈더랬습니다. 서울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한 10권 가까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부산에서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건 1월 달에 내고 올해 다시 2월 달에 또 출판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시간이 있어서 내는 책이기보다는 제가 부산에 와서 정치 생활을 하고 또 해수부 장관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인생을 중간 결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이건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좀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거 떨어지고 책 내는 이런 일은 이제 절대로 안 하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거 나가면 이겨야 되고 그런 거지, 선거 떨어지고 책 내고 이 반복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결심을 여러분께 굳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책 낼 때는 아마 몇 년이 더 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 내는 책이 아니라 작가로서, 김영춘 작가로서 내는 책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다른 평가를 얻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책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글재주도 모자라는 그런 책들입니다. 의기 봐주시고 심심하실 때 조금씩 읽어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 오늘 일요일인데 정말 소중한 그런 휴식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 사는 화가 김정훈입니다. 우리 김영춘 장관의 출판기념회를, 출판 사진전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영춘이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스마트하고 점잖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더구나 한국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기 쉬운 가장 심각한 심리학적 실수가 뭐냐? 싸가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10여 년 전에 지적할 때, 저 친구 정말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장관이 돼서 여수에 내려왔는데 내가 대자랑한다고 한번
배를 태우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을 때 자랑하려고 태우고 나갔죠. 그래서 나가서 고장이 난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야, 그럼 해경 좀 불러라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에 나오면서 해상 안전에 휴가철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나왔는데 제가 조난당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네가 헤엄쳐서 끌고 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고치느라고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이죠. 앞으로도 김영춘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만 빼면 정말 인문율이 좋은 친구인데 아이고 저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김영춘 전 장관님 바다의 발견 출판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고통에 대하여에 이어서 책을 읽었는데 정말 그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필력이 대단하셔서 투잡을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매력적인 게 장관님이 이제 고향도 바다고 또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고 할 때 그리움 때문에 찾아간 게 또 인천 앞바다고 그런 고향과 그 추억의 얘기도 있지만은 또 그 세월호를 비롯한 정치와 연관된 바다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맥락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또 바다에서 조난당할 뻔한 굉장히 에피소드도 있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다와 함께 어울려가는지 또 우리나라가 해양 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하는 그 정치 철학을 담은 이야기도 있어서 굉장히 얘기가 굉장히 풍성하고 좀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요. 많이 팔리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촌 뉴딜 300은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300여 개의 어촌 어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활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착이 이제 오래돼서 부실해가지고 깨졌는데 콘크리트 다시 해주셔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배들 들어오기가 편해요. 저희 이제 어부들은 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많죠. 나부터서도 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좋아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는데 있다 보니까 일단 정착하고 한 바퀴를 도로 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어.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 어머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서로들 이제 의욕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편이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서 아버님의 그 일궈놓은 터전을 이제 누가 안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예. 여기가 기억에 남는 후포. 한번 잘 왔다. 잘 와고 구경 잘하고 잘 먹고 간다. 그런 포구를 만들고 가죠. 한번 와서 또 오고 싶은 포구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고 싶죠. 저희 여천 개원들은 김영춘 장관님이 오신다고 하면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김 장관님께서 추진하신 여천이들 300 덕분에 우리 가경주항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위험했던 저반시설도 싹 정비하고 낡은 건물도 개보수해서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어촌계 소득도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신 건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해준 분이 없었거든요. 김 장관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고요. 시간 되실 때 저희 마을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한국 해운은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들고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운 재건이 단순히 해운 산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은 공통의 인식을 가졌습니다. 근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2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 경쟁력 확보도 이루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운협회 회장 정태순입니다. 세계 해운이 불황에 빠지고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HMM도 엄청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오늘 내일 하는 위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 장관님께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핵심은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에 대규모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금융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다 하며 반대를 하였고 정부의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외국의 대형 선사들도 모두 반대를 하고 냉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회며 청와대와 금융권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추진하여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HMM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김 장관님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산업은행 실적이 HMM으로만 2조 가까운 이익이 나서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모두가 장래를 우려했던 해운진흥공사도 3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여 반석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신조발주를 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를 견디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HMM도 1년 만에 10조 이상의 회사 가치를 올렸고 우리나라 수출입 하주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박 기자재, 철강, 항만업계 등 국가의 이익이 되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 김 장관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서지 않았다면 수백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외국 선사들에게 모두 넘어가고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 김 장관님께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로서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장관님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놀랍습니다. 김 장관님께서 더 크고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항공사 사장 강윤석입니다. 김영춘 장관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영춘 장관님과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을 지내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 해운업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장관님은 가장 반대가 심했던 기재부를 비롯한 금융기관을 수없이 방문하고 설득해서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 해운업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었고 지난해 현대상선인 HMM은 사상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은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물량인 20피트 컨테이너 2270만 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에 3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동안 김 장관님의 해운 재건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바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책 바다의 발견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영춘 장관님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